내가 그때 과안에서 했는데 유엔 사령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게 이제 뭐 6.25 전쟁 때 그때 생겼지만 이게 국제적으로 인정된 법적인 체제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이제 인정된 거. 그리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미연합사도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스트럭처라서 보통 전쟁이나 뭐는 예를 들어 뭐 옛날에 뭐 유고슬라비아 있었을 적에 거기나 뭐 다른 데서 이런 무슨 일 있으면은 이제 군사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특히 여러 나라에서 오면은 이거를 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휘할 작전 사령부가 필요해요. 그걸 그때 가서 만들어요. 그때 가서 만들기 참 힘들어요. 왜냐면 여러 나라랑 같이 뭐 외교부도 해갖고 막 대화를 하고 뭐 합의하고 막 그런 특히 두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한국은 벌써 그 한국과 미국이 이제 합의해 놓은 게 벌써 있고 아까 말한 한미연합사 그리고 또 유엔 사령부 벌써 다 합의해 놓은 거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보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빠르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나중에 또 처음부터 다 만들려면 오래 걸리는데 6.25 전쟁 때 서울을 이제 북한이 3일 만에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급하고 한 시간 한 시간이 급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이런 걸 그때 가서 만든다? 벌써 게임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어지면 안 돼요. 북한 위협, 아까 위협을 말했잖아요. 그 위협이 있는 한 이런 것을 없애면 안 돼요. 왜냐면 한국 방어하는 게 그만큼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유엔 사령부가 UN Command Rear라는 거가 후방에 있는 거. 후방이 어디냐?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군사기지 7개가 있는데 그게 UN 군들이 만약에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제 보내잖아요. 이제 무슨 일이 생겨서 이제 보내면은 보통 이렇게 합의 없이 보내면은 그거는 인베이션이죠. 침략이죠. 어느 군이 어느 나라로 합의 없이 갔어요. 그럼 침략이에요. 근데 이건 벌써 다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군사들이며 물자들이며 이런 게 다 이제 갈 수 있죠. 근데 그게 한국을 먼저 오지 않아요. 여기는 싸우고 있는 데라서 제일 가까운 데가 일본이에요. 이게 뭐 필리핀도 멀어요. 한국하고. 호주도 멀고. 그러니까 일본이 제일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 방어에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기지가 있잖아요. 7개. 이렇게 7개 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보내서 한국을 지원할 수 있게. 근데 한국은 일본을 위해서 한국에 뭐 기지 만들어갖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나라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이 일본을 너무 정치적으로 하고 너무 이렇게 반일 감정을 막 자극하고 하는데 그거는 한국의 이 국가의 이익을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특히 일본이 한국 방어에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고마운 거죠 이게. 이 유엔 사령부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 이제 유엔 결의안을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게 유엔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이렇게 하늘색 헬멧 쓰고 유엔 뭐 피스키핑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는 그거랑 달라요. 이거는 유엔 산하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유엔 결의안으로 만들어졌지만 유엔이 미국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것 좀 만들어서 이제 지휘해라. 그리고 우리 이름을 써도 된다. 우리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이름을 써도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전선언이라는 거가 있었죠. 종전선언하자, 평화 협정하자 막 그렇게 나왔는데 이런 거를 하면은 우선 평화 아까 말했죠. 그 영어 혼란 잔설 평화 그러면 좋아해요. 그리고 전쟁은 멈추자 그렇게 말하면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게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런 달콤한 단어를 쓰지만 그 결과는 뜻이 뭐냐면 종전선언하자 그러면은 이 유엔 커맨드가 유엔 결의안으로 생겼잖아요. 전쟁 때문에 6.25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쟁은 이제 종전한 거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유엔이 있을 이유가 없어질 거죠. 근데 유엔이
없어지려면은 우선 위협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 위협은 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차례가 있잖아요. 1 다음에 2 다음에 3 이렇게 되는데 뭐 100 다음에 2 다음에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순서가 너무 틀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암만 달콤한 단어라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 김생 각건전술 쓴다. 아까 각건전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본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전선언하자 이런 것도 이 일본하고 이렇게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하고 이렇게 사이를 이제 나쁘게 해갖고 일본이 이제 뭐 기지 이런 거 못하게 뭐 그렇게까지는 갈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북한 위협에 대해서도 말했고 이제 이 동맹에 대해서 말고 이 미국이 이제 전체 동맹국들이 많은데 한국이 이제 그 안에 어디 있는지 그것도 말해주고 또 한국하고 이렇게 좀 특별한 한국에서 다른 동맹들보다도 이렇게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이 한미연합사가 벌써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 사성 자금이 있다는 거, 그게 참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게 한국 한국 이제 국민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체제를 이렇게 비교해갖고 사회주의하고 이 시장경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이걸 비교를 해갖고 어디에서 살고 싶은가 이걸 이렇게 보면은 너무 쉬워요. 물론 자유가 있는 곳, 물론 법치가 있는 곳, 물론 개인 사유가 있는 곳 이런 데죠. 그리고 자유가 없는 이런 사회주의는 아니고 전체주의 이런 데도 아니고 뭐 국가에서 배급하는 그런 나라도 아닌데 근데 영화 혼란 전선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사회주의 가는 쪽을 이렇게 지지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문제지만 끝에 가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어떤 체제에서 살고 싶은가. 그래서 뭐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것이 이제 국민들이 자신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이건 너무 뭐지 물론 이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토론을 자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방향으로 가고 사회주의를 가는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이렇게 돈을 갖다 다 나눠준다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국가가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거 다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 체제적으로 이 의미를 보고 그러면은 그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보시고 많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 방어, 이 안보에 미국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일본하고도 사이가 좋아야지 한국 방어에 이익이 있다는 것은 이제 여러 국민들이 잘 아시고 또 잘 반대쪽으로 이거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